오늘 첫 소식은 한인사회 관련 내용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제35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일정과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늘부터 30일까지이며 경선이 될 경우 선거일은 10월 30일 토요일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제출 서류 가운데 지난 34대 선거와 달라진 사항은 추천 인수가 200명에서 150명으로 공탁금은 $30,000에서 $50,000로 조정됐습니다. 변동 이유에 대해 김일홍 선관위원장은 팬데믹으로 인해 서명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아 추천 인수를 하향 조정했으며 공탁금은 지난 선거에서 $30,000로 하향됐으나 애틀랜타 한인사회의 규모를 고려할 때 $50,000가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32대 회장 선출 당시에도 공탁금은 $50,000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일홍 선관위원장은 제출된 서류와 공탁금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원장의 일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김일홍 선관위원장은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란 자리가 무슨 특정 한인을 뽑는 것도 아니고 특정 후보를 뽑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내가 글을 보니까 특정한 후보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우려된다. 저는요 지금 나오려고 하는 분들하고 전부 밀접한 관계 있어요. 다 그분들 또 한인회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시려고 하는 분이요. 저 있을 때 부회장도 했고 이사장도 했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밀접한 관계 다 있어요.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써가지고 그 독자들한테 이거 마치 무슨 선거관리위원회랑 선거관리적인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주면서 그런 글을 쓴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한편으로 그 생각도 했어요. 이해력이 짧은 사람은 세상 보는 눈도 짧아요. 제35대 선거와 관련해 공탁금과 추천인수 조정 등 선관위에서 논의된 일부 내용이 오늘 기자회견 공식 발표 전에 사전 유출된 경위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선관위원으로 선정된 패밀리센터 이순희 소장은 선관위원으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사항을 외부에 나가서 하시는 건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육성으로도 말씀하시고 카톡으로도 하셨는데 그런 룰을 적어도 선관위원이 된다고 하는 인격이라고 한다면 회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준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오늘 한인회에 와보니까 뭐가 광고가 나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한편 김상국 수석 부회장의 선관위원 사퇴 부분에 대해 김일홍 회장은 이사장을 통해 연락을 받았으나 김상국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태봉입니다.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 제20기가 오늘인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앞서 민주평통 사무처는 제20기 명단을 발표했는데 애틀랜타 협의회의 경우 제20기 자문위원은 총 100명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인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 김형률 회장은 자문위원 수가 늘어난 배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동남부 지역 한인 인구 증가와 함께 그동안 애틀랜타 협의회 자문위원들이 열심히 한 성과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우리 자문위원들이 지금 100명을 이번에 임명이 됐습니다. 아마 100명도 역사상 평통 한 40년 이제 돼가는데 애틀랜타 지역에서는 처음이 아닌가. 사실 자문위원들이 저보다도 굉장히 열심히 함으로써 한 분 한 분들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평화 통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임해 주셔서 더욱더 이런 큰 성과가 있을 그런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20기 자문위원은 신임위원 43명, 여성위원 40명, 차세대 위원은 2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김형률 회장은 제20기 중점 추진 사업으로 세계 청년 자문위원 컨퍼런스 애틀랜타 유치를 꼽았습니다.
세계 청년 자문위원 컨퍼런스는 전 세계에서 청년들이 한 150여 명이 아틀란타에서 평화 통일에 대한 그런 정책을 같이 의논하고 그런 어떤 컨퍼런스 하는 행사인데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유치할 생각이고요. 아마 아틀란타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차세대 위원의 한국 비무장지대 방문과 장학사업 확대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형렬 회장은 향후 일정에 대해 오는 5일까지 한국 사무처에 간사를 추천할 것이며 애틀란타 협의회 출범식은 10월 29일로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국제사회는 초긴장 속에 미군 병력이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섣부른 철군 결정으로 국민을 위험에 내몰았다는 비난이 일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공항에 탈레반 무장 조직이 들어섭니다. 언뜻 보면 미군이라고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프간 정부에게 제공됐던 미국의 살상 무기와 헬리콥터, 군수용 물품 등이 탈레반으로 넘어갔습니다. 탈레반 무장단체는 최신 소총과 방탄조끼 등 미군이 아프간 정부에게 남긴 수십억 달러치의 미군 구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프간이 맥없이 탈레반에 점령되면서 철수 명령을 내린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섣부른 결정이라며 전 세계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철군 결정은 대단히 성공적이며 20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연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기 위한 일이라며 철군 결정의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도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ABC 방송국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바이든 정부가 보여준 철군 대응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일부 공화당에선 바이든에 대한 탄핵 추진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전해졌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화이자사의 연구진들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진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이자의 과학자들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의 놀라운 측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임상 3상 시험에 참가해 백신을 접종받은 참가자들에게서 항체 반응이 거의 없었던 12일째 되는 날까지 병원체에 대해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화이자의 바이러스 백신 수석연구원 바디아 룹체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데이터 분석에 집중하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면역학 연구에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던 T세포와 같은 면역 체계의 다른 측면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또 강력한 항체 반응을 찾는 것보다 세포 면역을 측정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룹체는 또 12일간의 데이터가 세포 면역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려줄 것이고 지금이 연구할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향후 백신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전에는 동물 실험에서 강력한 항체 반응을 나타내지 않으면 백신 후보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높았지만 면역 체계의 나머지 부분을 자세히 연구해보면 백신에 대한 접근 방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이어 독감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독감이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하고 유행 시기가 겹치면서 동시 감염 환자 발생과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예방접종 동시에 접종을 해도 되는 걸까요?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이번 독감 시즌은 감염 환자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피드몬트 헬스케어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본부의 제인 모건 박사는 독감 주사를 맞은 적이 없는 사람은 올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위험 때문에 독감 주사를 반드시 맞아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예방 주사는 동시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모건 박사는 백신을 접종하면 하루 정도 몸살을 앓을 수 있지만 이러한 증상은 항체 생성과 면역 반응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코로나19 백신과 다른 백신 접종 사이 간격을 최소 14일로 유지하라는 애초의 방침을 변경해 동시 접종을 허용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 시즌이 다가오면서 자칫 잘못하면 두 가지 질병에서 대규모 확산이 진행될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CDC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을과 겨울 독감이 다시 유행할 수 있으며 이전에 비해 독감으로 인해 입원하는 환자가 10만 건에서 40만 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두 백신 중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9월 1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022만 4,490명, 누적 사망자는 65만 9,342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0만 7,20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062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09만 7,709명, 누적 사망자는 19,6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702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26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98,757명, 누적 사망자는 1,414명입니다. 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39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97,703명, 누적 사망자는 1,17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9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